80년대 초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하나 있었다. 처음에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다가 술자리에서 형 동생 하자고 해서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준민이 형은 유별나게 여자를 밝히는데 취향이 독특했다. 엄마뻘 되는 나이의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처음에 그런 준민이 형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쑥맥이기 때문에 그저 여자면 다 좋았다. 한 번은 준민이 형을 따라서 스탠드바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정말 내 나이의 2배 이상이 되는 엄마뻘 되는 여자들이 많았고 나도 준민이 형처럼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준민이 형은 틈만 나면 나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마지못해 따라갔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도 재미가 붙고 말았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화장한 여자라면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좋았다. 준민이 형은 자기가 형이라고 술값을 다 내주었는데 회사 돈을 좀 빼먹었던 것 같다. 너는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나도 남자인데 당연히 여자와 잘해보고 싶었다. 상대가 엄마뻘 나이인 여자라도 말이다. 하루는 준민이 형과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나이트에 갔다. 준민이 형 말로는 그 나이트는 4, 50대 여자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라고 했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준민이 형은 곧바로 나에게 말했다. 저 여자들 어떻냐? 준민이 형이 손가락질로 가리킨 곳을 보니 중년의 여자들 몇이 앉아 있었다. 그 여자들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분명 고등학교 때 친구의 엄마가 분명했다. 술이 전부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준민이 형은 그 테이블로 가서 여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그 테이블에 있던 여자들이 전부 우리 테이블로 왔다. 친구 엄마와 일행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귀엽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호호호 수줍음 타는 남자인가 봐요. 친구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친구 경수의 엄마. 경수는 내 유일한 친구였고 경수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경수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다. 경수 엄마는 경수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경수네 집에서 몇 번 잔 적이 있었다.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경수, 나, 경수 엄마 이렇게 셋은 한 방에서 자야만 했다. 하지만 경수 엄마는 항상 경수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것을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분이었다. 친구들 중에서는 경수네 집에서 잘 때 경수 엄마가 씻는 모습을 봤다는 놈들도 있었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며 다른 친구들이 한심한 놈 취급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잠시. 나는 경수 엄마와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었다. 경수 엄마는 준민이 형과도 춤을 추었다. 준민이 형은 경수 엄마를 꼭 끌어안았는데 경수 엄마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를 잠시. 준민이 형이 하는 행동에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수 엄마의 일행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춤을 추러 나가자고 했다. 나는 그 아줌마와 나가서 함께 춤을 추었다. 옆에서 경수 엄마를 안고 춤을 추던 준민이 형이 나에게 눈짓을 했다. 나가자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나와 준민이 형이 경수 엄마와 다른 아줌마에게 이 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우리를 따라 나왔다. 선술집에 넷이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경수 엄마와 준민이 형은 이미 파트너가 된 것처럼 나란히 앉았다. 소주 몇 잔을 마시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혹시 경수 어머니가 아니냐고 물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냐며 혹시 경수 친구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다. 민철이와도 경수네 집에 가끔 놀러 갔었다고 하니 경수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 민철이와 지금도 친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더니 경수 엄마는 내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와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았다. 경수 엄마는 나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민철이와는 어느 정도로 친한지 떠보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경수 엄마와 민철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민이 형은 나에게 경수 엄마를 양보했는지
옆에 앉은 아줌마와 애정행각을 했다. 그 당시 선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서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경수 엄마는 내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워낙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경수네 집에 몇 번 놀러 갔지만 나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경수 엄마는 말 없고 체구도 작았던 애가 이렇게 건장하게 컸냐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고 3대 10cm가 넘게 컸다. 그 후로도 군대에서까지 키가 컸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키가 꽤 큰 편이었다. 준민이 형과 옆에 있던 아줌마는 애정행각을 하다가 급해졌는지 나가자고 했다. 우리 넷은 그 술집에서 나와 여관으로 향했다. 준민이 형은 방 2개를 계산했고 열쇠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경수 엄마는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아들 친구와 같은 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 준민이 형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 넷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경수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있었다. 나는 경수 엄마의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갔다. 경수 엄마는 손을 떨고 있었다. 나이트클럽에 많이 와 본 사람 같았고 이렇게 남자와 방을 잡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경수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난야수로 돌변했다. 거친 피부의 억센, 경상도 말씨를 쓰는 우리 엄마와 비교되었던 고상한 경수 엄마. 어렵게 살았지만 경수 친구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던 경수 어머니였다. 그런 친구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상대가 되다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무 좋았다. 경수 엄마는 나의 서투름에 보채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었다. 아들 친구들이 서투름에 익숙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래도 나는 좋았다. 요조숙녀 같은 경수 엄마가 야수 같이 울부짖을 때는 머리가 터질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음날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데 경수 엄마는 내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나는 하숙을 하고 있어서 전화가 없다고 했더니 하숙집에 전화해서 나를 바꿔달라면 되지 않냐고 해서 하숙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다음날 준민이 형은 나에게 즐거웠냐고 장난기 어린 말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민이 형도 즐거웠다고 했다. 근데 준민이 형과 함께 방에 들어간 아줌마는 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다고 한다. 준민이 형은 하여간 덩치 큰 남자만 보면 늙으나 젊으나 여자들은 사족을 못 쓴다니까 이러면서 내 어깨를 툭 치고 갔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곧장 하숙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갔더니 전화 왔어. 전화 받아. 하숙집 주인 아줌마의 말에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제 잘 들어갔냐고 내 안부를 물었다. 경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확인차 경수 어머니냐고 물으니 경수 엄마 친구라고 했다. 어제 함께 있던 경수 엄마의 친구인 아줌마였다. 내일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일단 알겠다고 했다. 다음날 그 아줌마를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그 아줌마는 솔직히 준민이 형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이트에서 나온 것인데 일이 그렇게 꼬여버렸다고 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나는 밥을 먹으며 묵묵히 아줌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자기도 경수 엄마처럼 과부라고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웨이터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길래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아줌마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술값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일이 있다며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회사에서 철야가 있었고 하숙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사 숙직실에서 자며 일을 했다. 며칠 만에 하숙집에 들어가니 주인 아줌마는 엄마한테 매일 같이 전화가 왔었다고 집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보니 엄마는 전화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전화를 했나 보다 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으라고 해서 받아보니 경수 엄마였다. 준민이 형이 그 아줌마에게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아줌마가 경수 엄마에게 알려줘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나는 경수 엄마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경수 엄마를 만났는데 그날 후로 자기 생각은 안 났냐고 물었다. 매일 생각이 났다고 대답했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물으니 경수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다. 준민이 형과 파트너였던 아줌마가 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양보를 했다고 한다. 그럼 아줌마는 제가 싫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질문이다. 이렇게 물으니 경수 엄마는 도리지를 치며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날 경수 엄마와 또 여관에 가서 함께 잤다. 그날도 경수 엄마는 야수처럼 울부짖었는데 나는 남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했다. 그 후로 경수 엄마와 나는 애인 사이가 되었다. 경수는 일찍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경수 엄마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 우리는 신혼부부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퇴근하고 경수 엄마의 집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와 있었다. 둘이 요즘 재미가 좋다며? 이러면서 나를 흘겨보더니 간드러지게 웃는 아줌마. 나는 얼굴이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함께 밥을 차리고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다. 밤이 늦어가는데 그 아줌마는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나는 그냥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더운 여름날이어서 자기 전에 몸에 물을 끼얹고 왔더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가 차례로 씻고 왔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마루에서 자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줌마가 나보고 얼른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얼떨결에 방에 들어가 보니 경수 엄마와 아줌마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다. 놀란 눈으로 경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니 경수 엄마는 내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는 그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이부자리에 눕고 말았다. 경수 엄마와 아줌마 둘과 번갈아 가면서 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었는지 그날은 경수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경수 엄마의 질투 어린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하던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경수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해주었다. 그 아줌마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경수 엄마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나를 양보하려고 했는데 내가 별 반응이 없자 그 아줌마가 경수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경수 엄마도 나를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제안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아줌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경수 엄마와 그 아줌마와 셋이서 함께 밤을 보낸 적이 많다. 그 아줌마는 나와 둘이 만나자고 졸랐고 경수 엄마도 허락을 했지만 경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아줌마와 둘이 만난 적은 없다. 지금도 경수 엄마와 가끔 얼굴을 본다. 때로는 아들처럼 챙겨주고 때로는 애인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 아줌마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경수 엄마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한다. 경수 엄마가 며칠 전 그 아줌마랑 함께 보자는 말을 했다. 그 시절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처럼 설렌다.